네, 5월 2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일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행정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는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의 씬 스틸러, 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네, 그러게요. 네. 네, 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예, 뭐 지방을 이제 다녀오는 것도 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너무 짧아서 예, 지방도 잘 못 가고 있는 형편이라 네, 되게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네, 네. 그래도 늘 그 참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 곁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계시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력 후보라고 하죠. 네. 주력 후보들이 주로 이제 뭐 큰 대규모 산업단지를 찾든가 또 광장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찾지 않는 곳,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들, 네. 또 외면받고 있는 접경 지역, 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봉제 공장, 또 그 자영업자 요즘 폐업들이 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폐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뭐 농민들의 어떤 지금 농민 삶이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찾지 않는 곳을 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언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가 좀 되면 좋은데 문화일보 네네. 같은 보수지는 TV 토론에서조차도 평가도 제외했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칙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기계적 균형마저도 문화일보는 지키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 같아요. 우리는 편파 보도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네. 첫 번째 TV 토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네. 제가 보니까 막 동접이 어떤 방송국은 뭐 10만, 20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 네네. 첫 번째 TV 토론의 씬 스틸러는 권영국이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TV 네. 토론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거리를 가거나 또는 뭐 그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관심도 거의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공항을 가거나 기차 이제 대합실에 가면 네. 사람들이 예. 알아보고 와서 셀카도 찍자 하고 이제 많이 이제 반가워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얘기가 속 시원했다. 속 시원했다. 이 얘기가 예. 가장 많았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예, 늘어나고 예.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금이 사실 이제 막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막 모여지니까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여질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0,000원, 30,000원.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네네. 자기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소액 후원들이 네. 그런 소액 후원들이 이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 대통령 선거의 아주 특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도 네네. 소액 후원자가 80% 10만 원 이하의 그 소액 후원자가 80%라는 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 때문에 펼쳐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이 기득권 카르텔, 네.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엄격한 심판, 이에 대한 절실한 마음들이 모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좀 의제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그 개인적으로 평가하시기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각각 어땠다고 평가를 좀 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선거 캠프는 이제 저보고 너무 겸손하지 마라. 원래 우리 후보는 너무 겸손 탈이야. 권영국 캠프도 겸손은 힘들답니까? 네, 그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에 나오려면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되고 네. 또 그러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내란을 비호했던 입장 또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대단히 유감스러웠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제 이 토론회에서 다른 리스크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이제 답변이 되게 절충적인 답변이 많았던. 절충 답변이 예, 예. 많았다. 예. 그리고 이준수 후보는 이제 질문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을 드러내는 뭐 저거 아닌데 이런 이제 반응들 때문에 네. 좀 이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필요했지 않냐. 네. 예, 뭐 그런 평가가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다른 후보에 대해서 뭐 매우 좀 박절하게 할 때는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제 주장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 네. 예. 그래도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좀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 이렇게 성찰까지 그러니까 캠프에서 너무 겸손하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는 예.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 자격에 대해서 사퇴해라. 그 후보 자격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네. 그리고 저는 이 대목도 그 아마 많은 분들께서 속 시원하셨을 것 같은데 세상에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먹은 거? 조금 더 심하게 할 말이 나올 뻔 해가지고 속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네. 이제 뭐랄까 무례할 수도 있으니까 네, 더 세게 하고 더 싶었으나 세게 나오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지 방송인데 네, 그래도 네. 그 예. 최소한의 이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 한마디는 사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어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법,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헌법에서 노동상권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겠다. 예. 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악법이라고 하니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정말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불행한 거죠. 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그리고 우리 헌정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군합발로. 네. 아니 윤석열의 지지 선언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예. 도대체 국민의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자기가 나 석고 대제해. 윤석열의 내란에 난 동의하지 않아. 이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거야. 네. 우리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내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헌법을 파기했던 사람을 여전히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탈당하라는 소리도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이 민주헌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생각이 있는가? 자기 없죠. 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네네. 그 2차 TV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이제 입장이 나간 걸 가지고 네. 두 번 세 번 하면 네, 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면 몇 번씩 하냐. 네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따가 내용적으로 좀 공박을 해야 되겠죠. 네. 네네. 2차 TV 토론 전략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